이번 시간에는 질병 분류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인 신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신생물이 무엇인지, 신생물의 개념을 이해하고 양성과 악성의 차이, 제자리암의 의미, 불확실한 행태와 상세불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세포가 유전자 이상 등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으로 계속 증식하면서 만들어진 종양을 의미합니다. 정상세포는 필요할 때만 증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거나 스스로 사라져야 하는데 신생물은 이러한 조절 기능이 망가져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의 세포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신생물이라고 한다. 신생물은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병리학적으로 보면 정상세포에 DNA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 증식 조절 기능이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가 계속 증식하면서 종양이 만들어지고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에 따라서 질병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 분류에서는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서는 신생물에서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양성 신생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성 신생물은 성장이 비교적 느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거나 전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경계가 명확하여 수술로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 분류에서는 D10부터 D36 범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악성 신생물은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성 신생물은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 분류에서는 대부분 C00부터 C97의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양성 신생물은 D 코드를 사용하고 악성 신생물은 C 코드를 사용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제자리암, 칼시노마 인시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리암은 암세포는 존재하지만 이 암세포가 아직 기저막을 뚫고 침범하지는 않은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즉, 암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아직 전이하거나 퍼질 수 없는 매우 초기 단계의 암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리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예후가 아주 좋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제자리암은 D00에서 D09를 사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곳인데 제자리암은 D코드를 사용하지만 양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칼시노마, 악성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인시튜로 표현이 되면 제자리암이라고 해서 악성도 아닙니다. 제자리암 D00에서 D09는 악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닌 제자리암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세요. 양성은 D10에서 D36, 제자리암은 D00에서 D09, 악성은 C코드로 표현이 된다. 다음은 학생들이 자주 헷갈리는 불확실한 행태와 상세불명입니다. 먼저 불확실한 행태입니다. 불확실한 행태는 병리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검사만으로 이 질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불확실한 행태 코드를 줍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즉, 검사는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때 D37에서 D48 코드를 부여하게 된다. 반면 상세불명은 병리학적 정보가 부족하거나 기록이 불충분한 경우를 우리가 상세불명 D49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불확실한 행태는 검사 결과가 예민한 거고 상세불명은 정보 자체가 없는 것을 뜻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정리하면 신생물은 발생 부위뿐만 아니라 행태에 따라 질병 코드가 달라진다. 먼저 악성 신생물,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악성 신생물은 C 코드를 부여한다. 반면
제자리암, 양성신생물, 불확실한 행태, 상세불명은 모두 D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생물을 분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행태입니다. 행태가 결정되면 C코드를 사용할지 D코드를 사용할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발생 부위를 확인하여 최종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증식하는 것을 신생물이라고 한다. 신생물은 악성과 양성뿐만 아니라 제자리암, 행태불명, 상세불명으로 나뉘게 된다. 따라서 신생물을 코딩할 때는 먼저 행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 C코드인지 D코드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발생 부위를 확인하여 최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질병 분류의 가장 기본 원칙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이해하면 코드가 보입니다. 질병분류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